2장 완벽한 고요가 건네는 위로. 아침은 늘 쥐죽은 듯 고요하다. 더욱이 미술관 문을 열기까지 30분 정도 남겨두고 근무 자리에 도착하는 날이면 말을 걸어 나를 속세로 끌어내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저 나와 렘브란트, 나와 보티첼리, 나와 실제로 거의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이라 믿어질 만큼 강렬한 환영들 뿐이다. 매트의 옛 거장 전시관이 마을이라면 주민은 거의 9천 명에 달한다. 몇 년이 흐른 후 전시실 하나하나를 섭렵하면서 모두 세어본 결과 정확히는 8,496명이었다. 전시관을 크게 확장한 다음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숫자가 되었지만 여기에는 배경에 나오는 아기 천사, 투우장의 관객, 개미 크기의 곤돌라 사공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어떻게 그런 것들까지 모두 셀 수 있었을까 궁금하다면 그건 나에게 얼마나 시간이 많았는지를 실감하지 못해서다. 주민들은 596점의 그림 속에 살고 있는데 우연히도 거의 그 숫자에 맞먹는 횟수 이전에 붓으로 창조된 사람들이다. 가장 나이가 많은 주민은 1230년에 태어난 성모 마리아와 그녀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이고 가장 젊은 주민은 프란치스코 데 고야가 1820년에 탄생시킨 초상화 속 인물이다. 성모와 성자, 중세 이탈리아 화가 베를린 기에로의 작품으로 알려진 단 2점 중에 하나. 고대 철학자의 복식을 하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특징적이다. 그 이후의 그림들은 여기서 훌쩍 떨어진 미술관 남쪽 끝에 산다. 거기는 현대 세계가 꾸준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전시관이다. 대외적으로는 기계의 힘, 자본주의나 독일, 이탈리아 같은 이름의 민족 국가가 등장하고 예술계 내부에서는 사진과 튜브에 든 기성품 물감이 등장한다. 옛 거장 전시관에 사는 주민들의 공통점은 이 모든 것 이전에 탄생했다는 사실이다. 이쪽 주민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도사린 위험이 발을 들이지 못하게 밤이면 성문을 닫는 중세 도시에 사는 장인들. 실크 스타킹 차림에 누구누구 부인을 아련하기 위해 애를 끓이는 궁정의 신사들이다. 혹은 신앙심이 두터운 수도사, 앞장서서 제국의 위대함을 선전하는 사람들. 막 형성되기 시작한 중산층이 고용할 수 있는 비싸지 않은 초상화 화가들이다. 그들이 누구였든 간에 현대인들로서는 상상력을 극한까지 펼쳐야 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 모두 같다. 옛 거장 중 우리 시대와 가장 근접한 시대에 살았던 고야만 해도 적어도 8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성인이 되기까지 살아남은 건 그중 한 명뿐이었다. 전시관을 거닐다 보면 낯설고 먼 땅의 여행자가 된 것처럼 느껴진다. 옆구리를 찌르는 동반자도 없이 혼자서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 도시를 돌아다녀 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놀랍도록 몰입하게 되는 경험인지 알 것이다. 가로등, 작은 물웅덩이, 다리, 교회, 1층에 난 창문으로 슬쩍 들여다 보이는 광경들에 자신이 녹아서 스며드는 느낌 말이다. 살아 숨쉬는 듯한 이국적인 디테일은 물론이고 심지어 날개를 퍼덕이는 평범한 비둘기마저 이상하리 많지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거리를 걷는다. 어딘가 시적이다. 조심스럽게 미끄러지듯 거리를 누비면 마법은 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일을 시작하고 처음 몇 주는 뇌가 반쯤 작동하지 않은 듯 했다. 정말 그 정도로 몰두가 됐기 때문이다. 모든 그림이 짠 하고 커튼을 열어 안을 보여주는 건물 1층의 창문들처럼 보였다. 보통 한 전시실에는 내면의 벽에 걸쳐 10개에서 20개 정도의 금테를 두른 창문이 나 있다. 어느 창문은 돌벽을 단숨에 뚫고 바깥으로 이어져서 굽이치는 언덕과 요동치는 바다의 풍경을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다른 창문은 창틀에 턱을 받치고 들여다보라는 듯 집안의 광경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혹은 고개를 들면 빤히 쳐다보는 낯선 사람과 눈이 마주치게 되는 창문들도 있다. 그들은 코를 유리에 박다시피 하고 이쪽을 바라본다. 그 창문에 유리가 있다면 말이다. 이 그림들에는 대부분 유리 한 장도 덮여 있지 않다. 그렇게 조용하던 어느 날 아침, 눈을 비벼 남아있는 졸음을 쫓으며 고개를 들었는데
바로 눈앞에 스페인 왕녀 마리아 테레사가 있었다. 스페인 왕녀 마리아 테레사는 훗날 프랑스 루이 14세의 왕비가 된 마리아 테레사 왕녀를 그린 초상화. 스페인의 궁정화가로 활동했으며 대작 시녀들로 유명한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작품이다. 작품을 보는 순간 나는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그녀와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을 감지한다. 그는 허리를 깊이 굽혀 절을 하고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이제를 세운 다음 마법을 부리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녀의 총명함을 바로 눈앞으로 가져와 보여주는 마법 말이다. 정말 독특한 얼굴이다. 마리아 테레사는 14살이라는 나이에 비해서는 어려 보였지만 나이보다 성숙한 눈을 가졌다. 예쁘거나 활발한 편은 아니다. 친절하지도 불친절하지도 않고 무엇을 보여주지도 감추지도 않은 모습이지만 꽤 솔직하고 침착해 보인다. 자신의 이상한 삶에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그것을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후퇴나 양보에 익숙하지 않은 모습.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듯 그녀의 얼굴이 똑똑히 보였다. 어떨 때는 허수아비로서의 내 역할을 더 뚜렷이 의식하게 되기도 한다. 허수아비라는 단어는 아다가 쓴 것인데 조금 더 근사하게 말하면 왕실 근유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을 시작한 다음 주 나는 처음으로 요하네스 페이메이르의 그림이 있는 곳에 배치됐다. 현재 34점밖에 남아있지 않은 귀중한 그의 작품들 중 어이없게도 매트가 5점이나 소장하고 있다. 그 사실을 아는 나는 허리를 좀 더 곧게 편다. 이른 아침이지만 영국, 일본, 미국 중서부 등에서 온 관광객 몇 명이 그림의 경의를 표하러 왔기 때문이다. 포니테일을 한 예쁘장한 젊은 엄마가 1665년경에 그려진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의 초상화 앞에 선다. 젊은 여성 습작으로 요하네스 페이메이르의 대표작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와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같은 테마의 작품으로 작가 특유의 구도와 명암 처리 기법을 볼 수 있다. 헤이그에 있는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같은 테마의 더 유명한 그림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설명해서 그녀를 실망시킬 이유는 없다. 모두가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내 시선이 페이메이르가 즐겨 그렸던 조용한 집안 풍경으로 가서 멈춘다. 뺨을 손으로 받치고 졸고 있는 하녀가 보이고 그 뒤로는 잘 정돈되고 텅 빈 듯한 집안의 모습이 모든 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작가 특유의 빛을 받으며 펼쳐진다. 잠든 하녀는 잠든 인물을 둘러싼 일상 속의 물건들이 정적인 분위기를 이루고 실내로 들어오는 빛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절묘한 작품이다. 그림을 보다가 페이메이르가 포착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는 깜짝 놀랐다. 가끔 친숙한 환경 그 자체에 장대함과 성스러움이 깃들어 있다는 느낌이 들곤 하는데 그가 바로 그 느낌을 정확히 포착한 것이었다. 그것은 나의 형 톰의 병실에서 끊임없이 들었던 느낌이었고 쥐죽은 듯 고요한 매트의 아침이면 떠올리게 되는 바로 그 느낌이기도 했다.